구치소에서 적응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적응 못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본인이 적응을 잘해서 그런지 안에 계신 분한테 체력 관리 비법을 전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도 제자리 걸음, 건강 관리하고 있다. 이게 아마 혈액순환 때문에 그러신 모양이죠. 김기춘 실장은 여기 저 심장에 스턴트를 7개나 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그대로 불과 한 20-30분 동안 이게 조치를 못 받으면 네.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 점에서 살기 위해서도 움직여야 됩니다. 아. 근데 아마 저 어른이 근데 이제 힘드실 게 뭔가 하면 원래 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독방이라도.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고 또 사실 그냥 이런 딱딱한 방바닥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이가 이제 80이 됐는데 가만히 앉아 좀 들어 누우면 또 오며 가며 교도관들이 뭐라 그럴 거거든요. 네. 아마 그 점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 호의호식하고 네.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은 분들인데 저렇게 들어가서 뭐 한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이제 생활의 방법을 터득한 거죠. 터득한 네. 거고. 장시호 씨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또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달라진다고 온갖 혜택을 입고 이모한테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뭐 검사하고 무슨 딜을 했는지 본립학행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런 걸 보면 이 권력이라는 걸 놓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성.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이라는 게 말은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윤리를 이야기하면 뒤에서 행동할 때는 언제든지 또 우리가 말한 거하고 달리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배신하고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런 느낌이 드는 미결수인 거죠. 경우에는 저런 네. 경우에 이제 한 명을 독자적으로 교도관들이 모시고 가서 네. 운동을 30분씩 1시간씩 매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도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 평이 안 되는 좁은 독방에 있더라도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나 계속 그러면서 건강 관리를 재수사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홍급방에 있으면 그게 어렵죠. 옆에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독방에 있을수록 독서라든지 건강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니 근데 운동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저게 저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속이 되면 그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멘탈이 그래서 김종 그것 때문에 전 충격을 차관은? 받아갖고 네. 진짜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배신자들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누구는 그랬다 하잖아요. 나 나가면 손볼 놈들 딱 섰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노.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죠. 아직- 못 받아들이면 병이 나죠. 수용이 어려우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곡기를 끊었다. 그래서 귤을 먹으면서 어쨌든 끼니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정 이게 관계자로부터요. 예전에 이제 교도관이 증언을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방금 네.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른바 유력층이나 아니면 네.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 들어가면 6개월 내에 버티는 게 너무 어렵답니다. 그 6개월을 넘기면서까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김종 전 차관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보여주는 모습이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력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감옥에서 네.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대접도 네. 받고 이런 사람들이 감옥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갑자기 모든 게 확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네. 사람이 막 그 체력적으로도 잘 버티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은 도대체 저런 멘탈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그것도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치소에 이제 들어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무슨 대기업의 무슨 오너 했던 분들도 감옥 가서 만나는 분들을 굉장히 네.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대학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정말 사회 나와서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김종 전 차관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적응력이 빠른 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근데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네. 구치소에 있으면 누구 한 명이라도 자, 뭐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 먹을래, 뭐 짜장면 뭐 탕수육 먹을래? 이렇게 한 번만 친절하게 해줘도요.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그때 나에 대해서 따뜻한 한마디 했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김종 전 차관이 자, 운동하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두 분이 만약에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웬만하면 한번 밥은 먹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저는 김종 전 차관이 대단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반면에 조윤선 전 장관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일상적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녀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평소 이제 일상생활할 때는 뭐 몸 단장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구치소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5분마다 지금 몇 시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에게 시간은 정말 아까운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남편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박승록 변호사인데 이분이 어쨌든 굴지의 뭐 로펌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인데 네. 어쨌든 자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풀타임으로 특별 면회를 해서 변호인으로서 이제 옆에 있어준다는 건데 이거 뭐 인간적으로는 정말 남편으로서 잘하는 거지만 그만큼 조윤선 전 장관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성 시청자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여성이기 때문에 수감 생활에 적응 그런데 부적응 문제는 그거는 별도로 개인 의견을 제가 조- 듣도록 할게요. 네. 조윤선 장관이 아마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2012년 대선 때도 네. 수행단에 가장 가까이서 핸드백도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가장 예쁨을 받은 그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근입니다. 네. 장관도 시키고 뭐 수석도 시키고. 근데 또 보면은 가장 먼저 체념하고 블랙리스트 부분을 가장 먼저 인정했다는 걸 보면 참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디까지 신뢰를 하고 또 어디까지 예정을 줘야 되나. 그러나 잘못된 일을 아예 하질 말든지 아니면 했으면은 좀 어떻게 그걸 잘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증언한 거 가지고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일찍 체념하고 블랙리스트 부분을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분이 뭐 귤만 먹고 지낸다는데 귤만 먹고 한 20일 지냈으면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고 힘든 상황인데 참 체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의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 검찰에서 어떻게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재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이제 공판 준비 절차에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됐다. 그러나 네. 내가 관여한 바가 뭐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반면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나는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또 그 특정 그런 어떤 뭐 문화인이나 예술인들에게 주는 것이 시혜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줄인다고 했고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법률적인 주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계속 그러면서 건강 관리를 재수사들이 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홍급방이 있으면 그게 어렵죠. 옆에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독방에 있을수록 독서라든지 건강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니 근데 운동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저게 저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속이 되면 그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멘탈이 그래서 김종 그것 때문에 전 충격을 차관은? 받아갖고 네. 진짜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배신자들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누구는 그랬다 하잖아요. 나 나가면 손볼 놈들 싹 섰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노.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죠. 아직- 못 받아들이면 병이 나죠. 수용이 어려우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곡기를 끊었다. 그래서 귤을 먹으면서 어쨌든 끼니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특정 이게 관계자로부터요. 예전에 이제 교도관이 증언을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방금 네.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른바 유력층이나 아니면 네. 재벌 총수나 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김종 전 차관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적응력이 빠른 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근데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네. 구치소에 있으면 누구 한 명이라도 자 뭐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 먹을래, 뭐 짜장면 뭐 탕수육 먹을래? 이렇게 한 번만 친절하게 해줘도요.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그때 나에 대해서 따뜻한 한마디 했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김종 전 차관이 자 운동하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두 분이 만약에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웬만하면 한번 밥은 먹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저는 김종 전 차관이 대단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반면에 조윤선 전 장관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일상적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녀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평소 이제 일상생활할 때는 뭐 몸단장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구치소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5분 이런 사람들이 감옥 들어가면 6개월 내에 버티는 게 너무 어렵답니다. 그 6개월을 넘기면서까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김종 전 차관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보여주는 모습이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력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감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대접도 네. 받고 이런 사람들이 감옥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갑자기 모든 게 확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네. 사람이 막 그 체력적으로도 잘 버티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은 도대체 저런 멘탈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그것도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치소에 이제 들어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무슨 대기업의 무슨 오너 했던 분들도 감옥 가서 만나는 분들을 굉장히 네.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대학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정말 사회 나와서도 친한 저분들이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 호의호식하고 네.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은 분들인데 저렇게 들어가서 뭐 한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이제 생활의 방법을 터득한 거죠. 터득한 네. 거고. 장시호 씨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또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달라진다고 온갖 혜택을 입고 이모한테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뭐 검사하고 무슨 딜을 했는지 본립학행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런 걸 보면 이 권력이라는 걸 놓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성.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이라는 게 말은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윤리를 이야기하면 뒤에서 행동할 때는 언제든지 또 우리가 말한 거하고 달리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배신하고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런 느낌이 드는 미결수인 거죠. 경우에는 저런 네. 경우에 이제 한 명을 독자적으로 교도관들이 모시고 가서 네. 운동을 30분씩 1시간씩 매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도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 평이 안 되는 좁은 독방에 있더라도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나 구치소에서 적응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적응 못 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본인이 적응을 잘해서 그런지 안에 계신 분한테 체력 관리 비법을 전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도 제자리 걸음, 건강 관리하고 있다. 이게 아마 혈액순환 때문에 그러신 모양이죠. 김기춘 실장은 여기 저 심장에 스턴트를 7개나 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그대로 불과 한 30분 동안 이게 조치를 못 받으면 네.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 점에서 살기 위해서도 움직여야 됩니다. 아. 근데 아마 저 어른이 근데 이제 힘드실 게 뭔가 하면 원래 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독방이라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고 또 사실 그냥 이런 딱딱한 방바닥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이가 이제 80이 됐는데 가만히 앉아 좀 들어 누우면 또 오며 가며 교도관들이 뭐라 그럴 거거든요. 네. 아마 그 점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